일단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게 이재명 의원 발언, 저학력, 저소득층들이 국힘을 지지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것만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이거를 이제 비난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게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힘 지지자들을 저학력, 저소득자라고 했다라는 역으로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가 지들이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지지자가 그럼 이재명 지지하고 국힘 지지하는 그 각자의 지지자들에 대한 성향을 지들 멋대로 규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체가 또 말 잘라붙이기였다는 거죠. 내용 한번 확인할게요. 네,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 6명 윤 뽑았다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슈퍼리치 감세 및 서민 민생 지원 축소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보수 정당, 그리고 이런 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의 환경 때문에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중에서 딱 마지막 발언만 쏙 떼서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들 주 지지층이 60대잖아. 다 60대 이상인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저소득 저학력층의 노인 계급들이나 또는 그 사회 시사에 대한 관심이 적은 분들을 카톡질로 유린해 가지고 그 표들 뭐라고 거짓 정보들 돌려갖고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매일경제에서 지난 3월 24일에 단독이 나왔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 10명 중 6명이 윤을 뽑았다.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가구 소득별 투표 후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만 원 미만이 윤석열 61.3%입니다. 압도적으로 뽑아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고소득층 안에서 60% 가까운 수치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네. 그래 상세가 돼갖고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0.7% 차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저소득층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층은 오히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건 팩트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 팩트를 지적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니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국짐이 이걸 비난 세력을 비난의 대상으로 끼워 넣으면 이거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잘못된 말이지? 이거 그러게.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아니 지지층이 원래 그런 거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역지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재벌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오히려 도시 서민이라든지 노동자 계급에서 오바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그리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치 안에서 이와 같은 역지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뭘로 꽂냐면 왜곡돼 있는 언론 환경을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 국힘 입장에서 아니다, 저소득층 아니다, 우리 국힘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을 부정하는 행위인 겁니다. 이거 갖고 비난을 때리면. 심지어 없다고도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안 하고 그 있어. 얘기 했다.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지. 나쁘면 자기는 지지자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지.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언론이 문제다라고 했지. 이게 엮여 들어가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박용진하고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골이 아픕니다, 진짜. 민주당 진짜. 지금 뭐 현재 최고위원 후보들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대상의 2위가 고민정이고 1위가 정청래. 이게 물어보나 만하고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한 건데 1위가 정청래 18.5, 고민정 12.0.
윤영찬 4.1, 박찬대 3.5, 장경태 2.5, 서영교 2.2, 송갑섭 1.6, 고영인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민정의 최고위원 입성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근데 이게 투표가 다 인기 투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은 뭐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사실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윤영찬만큼은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미세한 수준인 거고. 그럼 이제 문제는 두 표 찍기에 대한 이 부분이 네. 이 한 표는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퇴를 찍겠지만 둘째 표가 어떻게든 윤영찬이나 고민정한테 안 갔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나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의 어떤 바람일 건데 네. 과연 그와 같은 투표를 우리가 독려할 수 있냐는 거지. 뭐 일부에서는 남성분들은 정청래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를 찍고 여자면 장경태 서영교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식으로 하자는 있더라고요. 얘기들은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고요.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생각이 필요할 거예요. 결국은 저쪽 세력 안에서 쟤네들이 완주를 때려준다고만 하면 쟤들은 셋이기 때문에 수밖에는 셋이기 때문에 송갑석, 윤영찬 그리고 얘는 존재감에서 고영인 이 셋은 끝까지 완주를 한다 그러면 셋 다 떨어뜨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윤영찬만이라도 살려가지고 밀어넣으려고 하면 단일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의외로 우리 쪽 진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결국은 변수로 있는 한 명을 누가 뽑게끔 할 거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안 좋은 게 고민정 의원이 2위를 해버리면 서영교 의원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도 못 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아예 이제 밀려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것대로 되면은 정청래, 고민정, 윤영찬, 박찬대, 장경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최고위원들 관련한 그 지지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연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사실 그 주류 미디어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뭐 당내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자꾸 흘러나오면서 당원들은 누구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표본치를 놓고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도 이걸 참고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잘 없고 기사도 잘 안 나오고 합동 토론회도 지난 주말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전 홍보나 그 안에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언행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보도가 일절 없습니다. 합동 토론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좀 흥행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것들을 유튜버들 통해 갖고 현장 중계도 하고 관훈 토론처럼 직접 어차피 주요 관훈 매체에서는 안 다뤄주니까, 레거시에서는 안 다뤄주니까, 이런 유튜브 매체들을 통한 공동 토론회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주면서 선택의 기회를 줘야 돼. 이거 깜깜이로 덮어놓은 상태에서 알아서 뽑으세요. 라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이와 관련해서,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뭐 한 달이 아니죠. 뭐 28일이니까 20일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이러한 노출의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나 민주당 당원들이 또는 지지자들이 많이 듣고 있는 진보 유튜브 방송들이 저희는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나서서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그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어차피 고민정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은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그래서 아마 오해를 살 수 있어.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이력을 그냥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있던 사진하고 일했던 경력을 막고 흔들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개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뭐 이런 그림인데 그 이후에 해왔던 행적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낙지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줬다는 거죠. 네, 언론- 개혁적인 부분에서 물러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언론 출신들이니까 얼굴이 많이 알려졌는데 언론 출신이니까 다 나갑게다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꼭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중간에 뭐 사람을 뭐 계도시킬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막 빨아 쓰는 것도 장경태 정도는 뭐 할 수 있는데 초선이니까 몰라서 그랬다 치고 반성한다고 했으니까. 어. 근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개혁 저지 세력으로서 뻔뻔하게. 오히려 당내에서 당내 인사를 표적 비난했던 인물들이 그 사람이 이 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가 됐을 때 과연 손발을 맞춰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어대명으로 대표에 뽑히는 게 당연하다고 치면 그 이재명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게 그렇죠. 투표자로서 지지자로서의 권리 아니냐는 거지. 적어도 최소한 윤영찬 의원은 안 됩니다. 진짜. 이분은 진짜 100% 낙엽계고 아예 지금도 계속 앞장서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저소득층 그 얘기도 윤영찬은 나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송갑석 의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세트로 보낼 수 있는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뭐 시간 많으니까요.